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2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끔찍했던 한 주가 끝나갑니다.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빨리 지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제 우리장 정말 무지하게 또 한번 부셔졌죠. 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미리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정말 어려운 하루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킷 브레이크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빠졌었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4.7% 정도까지 찍고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이너스 4.3% 정도로 마감을 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언저리까지 갔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2.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바통을 이어받은 유럽장, 미국장 분위기가 딱히 엄청 좋았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치열하게 시장이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이구나 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굵직한 경제 이벤트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경제 이벤트, 우리 경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표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수가 좀 요동치기도 했고요. 테크주가 반등을 신나게 했니 그런 상황이나 본격적인 반등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자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는 스윙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포트에 최대한 신규 편입을 자제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특히나 주말간에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과감한 베팅도 좋지만, 지금은 일단은 내 자산을 지키는 곳으로 내 관심을 집중을 하고 내 전략을 그렇게 짜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큰 혼조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오늘 장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장 이제 말미에 들어서는 지수가 좀 많이 반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심야 시간 있죠. 오늘 새벽과 그 시간 동안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오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금 촬영 시점에 나스닥 100 선물이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아침에 주요 선물 지수가 상승세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곧 오전장 시장을 앞두고 있는 한국장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등폭이 아직 클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낙폭이 아시아 어느 장에 비해서도 정말 큰 낙폭이 발생했었던 게 한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다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뉴스. 지금 북한 쪽 이제 인근 해역에서,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지도를 하던 공무원이 북한 이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이제 떠내려갔고, 그래서 거기서 구조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좀 총살 이후 화장했다라는 어감과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듯이, 어제는 뉴스 보도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어제로 이틀째, 3일째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었고, 심지어 이제 어제 외신 보도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한국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하나 꼽히는 이 북한과의 적대국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중에 시장 투자자 종합을 좀 살펴보시면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좀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는 게 보이면 오늘도 강한 낙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요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엔 좀 재밌는 거 하나 좀 같이 살펴볼 텐데 굵직한 좀 경제 이슈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는 건 이제 경제 이슈들 좀 주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경제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벤트가 지수 등락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상황이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요 녀석들 때문이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는 실직자가 많다는 소리죠. 이게 기대치만큼 낮춰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이 살아나지 못하고 못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시장이 염려를 크게 살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집계가 마무리가 된 뒤에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엄청 크게 놀라서 가라앉는다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기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페드 의장 파월의 뭐 이제 연설도 있었고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좀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주택 판매 지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는 또 소비 지수 개선으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발언도 그렇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추가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이제 제목을 보면 좀 너무 안 좋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난 3월에 굉장히 대규모로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뿌린 뒤에 그 재원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미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힘을 불어 넣어주기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 하원에서는 추가 부양책을 실제로 이제 표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 아마 이 뉴스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이미 많이 받았고 재확산까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증시가 유지가 된다 혹은 모든 경제 시장이 조금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강제로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더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준비가 되고는 있고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해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못하고 중간에 무너진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좀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큰 뉴스들은 좀 굵직하게 이거는 지금 큰 흐름을 좀 틀 수 있는 뉴스구나. 추가 부양책, 미국의 추가 부양책,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게 쭉 훑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호재, 악재 다 섞여 있고 시장 아직 본격적인 반등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내 자산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집중하는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로 시장 상황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지 좀 관심 종목으로 들여다볼 주요 종목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일 위에 루미마이크로부터 한일단조까지가 오늘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녀석들, 그 외에는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패시브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좀 빠르게 짧게 짚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멋지게 날아갔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KPM테크와 텔콘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그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비보종과의 합병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CB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자금에 있어서 조금 주요하게 이제 비보존 합병 이슈가 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시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 말 11월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좀 튀어오른 케이스고요. 뉴스가 주요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 비보존 합병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사업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분 확보를 한다던가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본격화되었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텔콤과 KPM테크가 만들어준 상승세에 플러스해서 자체 재료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본격적으로 터졌다. 특징적인 거래량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오늘 반등장이 된다면 오히려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아래 위로 흔들면서 먹을 구간은 줍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정말 등락이 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 수달 패밀리 중에는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봤을 때 정말 등락이 심한 거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자면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주식 초심자 여러분들은 다루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케미칼 대형주고 굉장히 좋은데 이 친구를 위쪽에 좀 유심히 보셔라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 반등장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이 친구. 그래서 지금 이미 대형주들 보게 되면 일봉상 추세 보게 되면 추세 안 무너진 애가 없어요. 다 부셔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회복이 된다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튀어 오를 준비가 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상 확인되는 바로는 이 친구는 지수가 회복되면 튈 여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낙폭이 커질 때마다 더 큰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산주들이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 가장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입니다.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이렇게 세 종목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 방산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텍은 어제 장 막판에 조금 빼는 듯했지만 시간 내에서 결국 상한가를 잠그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갭이 굉장히 크게 뜰 거예요. 그래서 갭이 크게 떴을 때 대응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좀 스캘핑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브리핑 드릴 때 리뷰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갭이 크게 떠서 출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뭐 5%, 7%, 10% 정도 뜨고 출발하게 되면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첫 3분봉 정도는 지켜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첫 3분봉 지켜보시고 그게 마무리됐을 때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3분봉 마무리되는 거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손절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첫 3분봉의 가장 하단에 있는 꼬리를 손절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대응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식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접근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섹터에 수급이 들어와서 나중에 눌림목을 잘 주고 자금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관측이 된다면 단타 좀 눌림목 단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가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단타를 접근을 하실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열어보기가 무서운 우리 대형주들. 네, 추세에 안 부서진 종목 없습니다. 다 부셔졌고요. 네, 지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마켓 흐름, 아침에 우리 오전장 미리 보기는 항상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하잖아요. 결국은 종목은 지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장, 섹터, 종목 이 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의 단타 맥점만 보고 달려든다 이런 선택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LG화학도 굉장히 크게 무너졌고 뭐 주요 종목들 다 무너졌지만 보시면 자금 흐름도 같이 보면서 지금 눌러볼 텐데 자금 흐름이 하락 장세에서도 자금을 빼지 않는 이런 흐름들 나오는 종목들은 지수가 회복되면 마찬가지로 강하게 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좀 대형주들도 지금은 단타로서 끊어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회복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적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미 다 손절을 하셨을 거지만 다시 재진입을 고려할 때는 자금 흐름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거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크게 돌아왔던 구간 자금은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다시 200억을 그대로 담게 된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선택지로는 LG화학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 유니슨, 상강 M&T, 이제 풍력이고요. 그리고 KT 서버마린, 한국선제, 이제 해저 케이블 섹터죠. 그리고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스마트 그리드. 오히려 어제 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섹터는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뭔가 재밌는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큰 박스 위에서 매도를 터트리는 이런 봉들을 만든 다음에 강한 낙폭, 그 이후에 다시 상승, 다시 하락.
상승, 하락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재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섹터는 하단 구간, 이런 추세 하단 구간 왔을 때 좀 잡았을 때 튀면 굉장히 크게 튀는 종목들이라 목표가를 좀 높게 보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타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요.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니콜라 이슈가 굉장히 지금 무섭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잘못하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위기까지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 하락 구간에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소 섹터를 이제 니콜라와 엮어서 최악이다, 수소 섹터 자체를 버린다라는 흐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수가 무너지면서 급격히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금 흐름 괜찮기 때문에 지수 반등할 때 수소 섹터 노리신다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진다이아는 조금 애매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 규제에 관련된 법률이 지금 추가 입법이 좀 앞두고 개정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마트의 본질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본질 가치를 해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등 다운 반등을 한 것 자체가 지금 별로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법안들이 뭐 굉장히 큰 걸림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마트나 마트 그 이쪽의 규제를 받는 업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장세가 만약에 여기서 더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앞에 상승을 시작했던 이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기 투자로 매수를 하고 계시죠. 14만원 다점 처음 시작했으면 자, 그럼 그 다음 매수는 어떻게 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13만원 12만원, 11만원 큰 단위로 끊어서 내 자금을 밀어 넣는 거, 여기에 맞춰서 내 자금 여유를 비워둔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자금 빠져나가면서 지수까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시키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가치주, SNS텍 마찬가지로 지수 영향 받아서 바닥까지 내려왔고요. 아직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장기 이평선과 만나는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이지만 지금은 스윙 포트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명암이 조금 갈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크게 빠져나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다는 거, 지수 반등이 된다면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G 섹터, KMW, HFR, 에이스테크 지수가 좋을 때 가장 튀는 녀석들이고, 자금 흐름상 봤을 때 에이스테크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오늘 반등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제 저점을 최저점으로 잡아서 단타 대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 갭이 다들 조금 뜨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갭이 크게 뜨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어제 저점 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뜨고 시작하면 손절을 내가 잡는 기준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과 결국 같이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매수세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스윙 추세선들은 단기 추세선들은 다 부셔뜨렸는데 이 자금들과 지수 반등이 다시금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거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회복을 전제에 두고 시장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날 단타로서 끊어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수급 현황 보시면서 수급 좋은 녀석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웰크론, 자, 웰크론, 마스크주, 한국알콜주, YBM넷 교육주, 비트컴퓨터 원격 의료 관련주, 알서포트 그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한국패키지 포장재 관련주, 그리고 원방테크 이제 상장했죠. 상장 첫날 지수가 개똥이라 참 운이 없는 친구네요. 네, 크린룸 관련주고, 이 친구는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아직 시장이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 친구 섹터는 당분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원래 우리가 봤던 대로 조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 음악병동 관련주로 일단은 분류해놓고 보고요. 나중에는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로 이 친구가 분류될 수도 있다는 거, 아직 시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VH 코리아, 지금 주가로는
이 원방테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방테크와 GH 신소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VH 코리아의 지분 매력이 부각되기만 하면 불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낮아졌어요. 근데 시장이 그런 거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모든 건 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주요한 내용들 마켓과 종목들 다 짚어봤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매매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